안녕하세요. 나무꾼 혜성입니다. 자, 오늘은 최소 비용만 가지고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귀농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란다면 어떤 분들은 이제 자본이 충분한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자본금이 아예 없거나 또 조금 부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자본금이 어떤 귀농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래서 자본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귀농을 생각하시는 어떤 준비하는 그런 준비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지역으로 가서 어떤 작물을 할지, 지역과 작물에 대해서 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은 내가 여행을 갔는데 산도 좋고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너무 좋더라 해서 그 지역을 결정해 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싶은 작물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작물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지, 즉 특산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귀농의 또 어떤 실패를 줄이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딸기를 해보고 싶다 하면 논산이나 아니면 산청도 딸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추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청양, 또 참외 그러면 성주죠. 그리고 상주 꽃감,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고 싶다 하면 옥천이나 영동, 이런 곳들을 선택하시는 게 농사를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들은 해당 작물을 특산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판로라든지 어떤 광고 효과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당 지역이 이제 어떤 특산품으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어떤 장목반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특산품이라는 게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작목 관련해서 어떤 특별하게 부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초기에 귀농을 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귀농의 어떤 실패의 요인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작목을 선택을 하고 그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귀농의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 지역에 어떤 작물을 선택했고 이 지역에 왜 이 지역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에 앞서서 먼저는 내가 어떤 자본금이 충분하다고 해서 선뜻 처음부터 어떤 땅이나 그런 농지나 집을 구매해서 시작하는 것은 좀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위험 요소들이 조금 존재합니다. 텃세라든지 또 너무 심한 관섭이라든지, 도시에서 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시골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말도 빨리 돌고 많이 돌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쉽게 그 시작부터 내가 그냥 무턱대고 땅을 사거나 집을 사서 시작하는 것은 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목을 선택하는데 묘목을 생산하는 농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귀농을 결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묘목이라는 거는 나무죠. 유실수도 있고 조경수도 있고 약용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재배를 하고 싶은데 지역을 선택하는데 옥천을 선택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옥천은 이 묘목을 전국에서 약 7, 80% 정도를 생산해서 유통하는 묘목 산업 특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스승을 또 가까이에 많이 둘 수 있고, 또 묘목 특구다 보니까 그만큼 지자체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생산 정보라든지 유통 정보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 옥천으로 귀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고 이제 귀농을 하는데, 이제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도시에서. 근데 처음부터 뭐 시골에 이렇게 마을에 들어와서 빈집을 수리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어떤 주택을 뭐 월세로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읍내에 아파트를 얻었어요. 저는 아내도 있고 이제 중학생 아들도 함께 가족 단위로 함께 귀농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야 뭐 어디 가서 자도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이 좀 불편하면 아무래도 좀 제가 마음 놓고 일하러 다니기도 또 배우러 다니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가정이 좀 안정이 되는 게 우선이겠다 싶어서 읍내에 아파트를 얻어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이 옥천 같은 경우는 묘목을 생산하는 특구다 보니까 그만큼 농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할 곳이 그만큼 많겠죠. 공사를 많이 짓는 농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밭에서도 나무를 재배를 하지만 하우스 안에서도 온실 재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일이 있는, 끊이지 않는 그런 농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원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일도 배우고, 어떤 가게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가정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 생계를 위해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규모가 크지 않은 농원이라 하더라도 일은 꾸준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뭐 묘목만 아니더라도 옥천 같은 경우는 복숭아나 어떤 포도나 이런 뭐 과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항상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인력 공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인력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어떤 일당을 받아가면서 묵묵히 또 일하면서 인맥도 쌓고, 또 이 지역의 어떤 특색 이런 것들을 천천히 익혀가는 게 내가 귀농을 해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이제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인력 공사를 통해서도 일을 뭐 농원이나 이런 데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 공사를 통해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저희 옥천 같은 경우는 초임 일당이 거의 12만원 정도예요, 남자 기준으로요. 근데 이제 뭐 1, 2만원 떼면 아깝죠. 아무래도 일을 힘들게 했는데 그만큼의 보람이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력 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알아보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농원이나 들어가서 일할 사람 좀 일하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력 공사를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딸기를 하고 싶다.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셔서 내가 딸기를 통해서 귀농을 하고 싶은데 선도농가를 소개해달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든지 소개해줍니다. 그러면 연락해서 일할 수 있는 농가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차츰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농원 사장님들이라든지 어떤 인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 어떤 땅이 나왔고 또 어떤 집이 나왔는지 임대료요,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골 땅이나 시골 땅이나 집들은 부동산에 내놓지 않거든요. 대부분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이라든지 어떤 슈퍼마켓, 또 뭐 이장님 아니면 농원 사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매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임대로 나온 농지를 잡아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농원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농사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이제 그 인맥들을 통해서 나온 농지를 잡아서 이제 소규모로 농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때 내가 일하고 있던 어떤 일당이나 이런 거는 그만두지 마시고요. 일당일 하면서 소규모로 농사를 조금씩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처음부터 내가 이제 자신감 생겼다고 딱 그만두고 하시면 농사는 바로 수입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당은 꾸준히 하면서 이제 내가 소규모로 농사를 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농사에 대한 정보, 재배하는 방법은 내가 일당을 가서 오늘 일한 거를 내일은 일을 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농원에 일을 갔는데 거름을 넣고 이제 로타리를 치고 이제 비닐을 멀칭을 했다. 그러면 다음 날은 쉬고 내가 내 임대받은 밭에 똑같이 하면 돼요. 따라 하면 돼요. 그리고 언제 이제 농원에서 비료를 줬다. 그럼 다음 날 쉬고 나도 가서 비료를 주고, 또 모종 심는 날 모종 심었다. 그러면 다음 날 쉬고 나도 모종을 사서 모종을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고 있는 농원을 통해서 모종도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또 이제 조금 사기라고 해야 돼요. 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는 방법도 농원 사장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겠죠. 섣불리 그냥 그래서 내가 처음에 돈 있다고 해서 막 시작하면 분명히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돼요. 땅도 비싸게 살 뿐만 아니라 어떤 농자재를 어디서 싸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비싸게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농사의 경험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후회를 만들지 않게 돼요. 실패 확률도 줄어들고요. 자, 이렇게 차츰 일을 해가면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하다가 자신이 생기면 점차 이제 농지를 늘려가면 됩니다. 농지는 구매보다도 일단 임대를 통해서 얻는 것이 또 어렵지 않습니다. 인맥이 없고 또 연고가 없이 처음부터 막 농지를 늘리려면 어렵지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인맥을 통해서 얻게 되면 농지가 계속, 저도 1년 동안은 농지를 얻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농지를 막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약간 감당하기 조금 힘든 정도의 양을 제가 임대를 해놨는데, 저희 집 앞에 또 밭이 또 임대가 가까운 곳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저한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얻기 어려웠던 농지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막 저렴한 값에 쉽게, 지금 보통 옥천 같은 경우는 평당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있는 밭 같은 경우에는 1,000원도 안 해요. 그냥 원래는 600평이니까 1,000원씩이면 1년에 6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냥 20만원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싼 값에 농지를 내가 농지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농지를 서서히 임대를 통해서 늘려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을 얻으실 때도 마을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집을 얻으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읍내나 이런데 아파트나 빌라에 계속 거주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농원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매물로 나온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수도 없이 와봤어요. 그리고 이 집에 새를 들어 살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도 확인해보고, 주변에 기촌으로 해갖고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는 원주민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 대부분 이제 별장이나 주말주택으로 활용하시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간섭도 없고 전혀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관심이 전혀 동네에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꾸준히 좀 더 와보고 알아보고 해서 이 집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를 먼저 사지 않고 집을 먼저 구매한 이유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들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시골이 좋고 농사를 짓고 싶어서
귀농을 결심해서 왔지만 제 가족들은 귀농을 결심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을 존중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고생은 제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가족들은 편히 좀 살 수 있게 안정감을 좀 줄 수 있게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또 이 집을 또 결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선택은 또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시골이라고 해서 뭐 반드시 좀 겨울에는 추워도 괜찮고 여름에는 벌레와 같이 자도 괜찮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집은 일단 좋은 집으로 좀 구매를 해서 가족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해서 이제 제가 안정적으로 이제 농업 활동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사실은 만드는 거죠. 요즘에 보면 주변에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귀농을 생각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저도 그랬는데 창업자금 대출이라는 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또 대출 받으신 분들도 많이 받고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받았지? 야, 이렇게 부럽다가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 있고 원금 상환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지금은 5년 거치에 10년 상환인데 5년 동안 이제 이자만 낼 때는 어찌어찌 내다가도 이제 원금 상환 도래일이 가까이 오면 다들 막 탈모 생기고 막 말도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울증 걸린 것 같고 이게 대출을 받아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주는지 이게 물론 정책은 좋지만 너무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3억 최대 3억까지 대출이 되는데 청년 창업농이나 후계농업 경영인에 선정이 되면 이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3억이 이 돈이 저 통장에 제 돈에 그냥 신청하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농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에 산다 하면 그 농지를 이제 매도인이라고 하죠. 판매하시는 매도인이라고 하죠. 판매하시는 분 그분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 하우스를 짓게 되면 그 하우스 건설업자 업체 측으로 송금이 계좌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저한테 돈이 3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을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창업자금 대출이라는 것은 내가 농사를 꾸준히 지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그 후에 영농 규모를 내가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때 이제 기존에 어떤 영농 기반을 담보로 또 꾸준한 어떤 영농 실적이 있겠죠. 그 실적을 신용 삼아서 이 창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라면 추천드리겠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아무 기반 없이 또 농사에 대한 어떤 농업에 대한 실력 이런 것들이 없이 이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서 귀농하시는 것은 좀 너무 무모한 결과를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장목을 선택하고 그 장목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으로 어떤 내가 귀농 장소를 선택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집이나 땅을 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 귀농을 했을 경우에는 뭐 달방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 단위로 귀농을 했을 때는 읍내의 아파트나 어떤 빌라나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선택한 장목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를 찾아서 일당으로 일을 하라입니다. 그러면서 농사 스킬을 키워라. 자, 네 번째는 최소 1년 이상 일을 하면서 그 내가 이제 귀농한 지역을 좀 탐색하고 농지를 임대를 해서 사지 말고 임대를 해서 소규모로 농사에 도전해 보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농 규모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너무 커지기 전까지는 일당과 나의 농사를 겸업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여섯 번째는 농사에 자신이 생기면 땅을 사지 말고 이때도 임대 형식으로 늘리면서 이제 내가 농사 짓는 규모가 커지면 일당은 이제 같이 못 하겠죠.
늘리면서 농지를 늘리면서 이제 전업용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청년은 청년 창업농 또 이제 39세 이상부터죠. 후계농업 경영인 등에 도전을 해서 창업 대출을 통한 어떤 기반 확장을 꾀하라 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귀농을 해서 어떤 작물을 선택하고 지역을 어떻게 선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농사 기술을 배우고 내가 영농 기반을 어떻게 조금씩 늘려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모든 지역이 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귀농한 선후배들이 같이 교육받았던 선후배님들이 많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봐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당으로 일을 배울 곳이 어디 가서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이제 선도농가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다 소개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당도 대부분 비슷해요. 저희는 12만 원이고 뭐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당을 받아가면서 우선은 생활이 안정이 돼야 돼요. 가정이 있으시다면 가정이 안정이 돼야 되고 막 시골에 있는 빈집에 들어갔는데 나는 일하러 갔는데 내 자식이 또는 내 가족이 어떤 그 지역의 텃세에 부딪히게 되면 나는 불안해서 일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가정이 안정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귀농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읍내 아파트에서 살면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크게 시골에 꼭 마을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귀농을 해서 이렇게 영농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 그 행정 서비스라고 그러죠. 사회 행정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막히게 돼요. 이 귀농이 좀 어떤 시스템이 좀 도시에서처럼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한눈에 딱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몰라서 못 받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이제 귀농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시킬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는데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